안녕하십니까. 신장내과 의사 김조아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투석 환자 식단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갑자기 이것도 저것도 먹지 말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얼마나 안 되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칼륨, 인, 나트륨, 수분까지 4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식사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투석 환자 왜 식단이 중요한지 확인해보고 꼭 제한해야 할 영양소 4가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안전한 식품과 위험한 식품을 비교하고 외식 및 간식 실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하루 식단 예시도 함께 확인해봅니다. 왜 투석 환자는 식단이 중요한지 알아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주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칼륨, 인, 나트륨 같은 물질들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계속 배출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투석은 어떤가요? 일주일에 보통 3번, 한 번에 4시간 정도만 혈액을 걸러줍니다. 정상 신장에 비하면 기능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투석과 투석 사이에 쌓이는 노폐물과 전해질을 식단으로 조절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식단 관리가 곧 투석 치료의 일부인 겁니다. 오늘 다룰 4가지 핵심은 칼륨, 인, 나트륨, 수분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칼륨은 4가지 중 가장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는 물질입니다. 칼륨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맥이 느려질 수 있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오시는 이유 중 상당수가 고칼륨 혈증입니다. 절대 주의해야 할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들이 대표적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투석 환자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감자, 고구마도 칼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감자는 건강식이라고 하여 많이 드시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과류, 초콜릿, 커피도 함량이 높으니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과, 포도, 블루베리는 상대적으로 칼륨이 낮은 과일입니다. 소량씩은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는 완전히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칼륨을 낮추는 조리법으로는 채소를 잘게 썰어서 물에 2시간 이상 충분히 담궜다가 그 물을 버리고 새 물에 데쳐서 드시면 칼륨을 30에서 50%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이 물에 녹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혈액 속의 인수치를 낮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옵니다. 그 결과 뼈가 약해지고 혈관에 칼슘이 쌓여 혈관이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생깁니다. 투석 환자분들이 나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이 많은 음식은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세지, 치즈, 인스턴트 식품에는 인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천연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흡수율도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유제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는 인 함량이 높습니다. 인결합제 복용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결합제는 식사 중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전이나 후가 아니라 밥 먹는 도중에 드셔야 음식 속 인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줍니다. 이걸 모르시고 식후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투석 환자분들이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투석과 투석 사이에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투석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수분을 빼면 혈압이 뚝 떨어지고 쥐가 나고 힘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트륨 조절이 수분 조절과 직결됩니다. 하루 나트륨 목표량은 2000mg 이하입니다. 소금으로 따지면 5g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저염소금, 소금 대체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나트륨 대신 칼륨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나트륨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칼륨이 올라가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국찌개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길 바랍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도 소량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수분 제한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분 제한량은 환자마다 달라집니다. 소변이 얼마나 나으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소변량에 500ml를 더한 양이 기준입니다. 소변이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 500ml, 즉 작은 생수병 한 병 정도만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증을 줄이는 실전 팁이 있습니다. 물 대신 얼음을 입에 물고 계시면 같은 양으로 훨씬 오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레몬 한 조각을 물에 넣거나 입술에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숨어있는 수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곡물, 과일, 젤리, 아이스크림, 두부에도 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도 수분 섭취량에 포함해서 꼭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하루 식단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아침은 흰쌀밥 반 공기, 달걀 흰자 스크램블, 오이 무침 소량, 물 100ml 정도로 섭취합니다. 달걀은 인이 좀 있지만 단백질 보충을 위해 하루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달걀 노른자에는 인과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하루 한 개 이상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오이는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소입니다. 점심으로는 흰쌀밥 반 공기, 닭가슴살 구이, 양배추 무침, 미역국으로 드셔보십니다. 양배추는 데쳐 드시면 칼륨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닭가슴살 구이는 단백질 섭취에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사과 반쪽 또는 포도 10알 정도가 적당한데요. 사과는 과일 중에서 칼륨이 가장 낮은 편이라 소량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은 흰쌀 반 공기, 생선구이, 숙주나물, 두부로 드시면 좋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보충에 좋고 숙주나물은 칼륨이 낮은 채소입니다. 하루 식단 예시는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외식 및 간식 실전 가이드라인입니다. 외식할 때는 국물이 없는 메뉴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볶음밥이나 구이류가 그나마 낫습니다. 찌개, 탕 종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샤브샤브도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그 외에 돼지고기 수육, 생선구이, 비빔밥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고기도 양념을 적게 하여 건더기만 건져 먹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보다는 계란, 닭가슴살 제품이 낫습니다. 단, 가공 정도가 높은 제품은 인첨가물이 많으니 되도록 단순한 식품을 고르도록 연습해 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칼륨, 인, 나트륨, 수분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칼륨은 채소와 과일을 조심하고 조리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은 가공식품을 피하고 인결합제는 식사 중간에 드시도록 합니다. 나트륨을 줄이면 수분도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둘째, 채소는 반드시 데쳐서 물은 버리고 드십니다. 셋째, 단백질은 오히려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닭, 생선, 달걀, 흰자 등을 이용해 봅니다. 국물, 소스, 양념은 항상 최소화합니다. 외식은 가능하지만 메뉴 선택과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모든 식단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투석 환자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